그날 밤 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던 중이었다. 불 꺼진 안방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처음엔 그냥 스마트폰 불빛인가 했는데 눈을 가까이 대보니 안방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아버님 무릎 아프지 않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부드럽고 이상하게 친밀했다. 괜찮다. 넌 가벼워서 무릎 위에 앉아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웃었다. 낮에 본 그 웃음이 아니었다. 그 웃음은 따뜻하고 은밀하고 너무 익숙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지금 저게 뭐야?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은 며느리,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두 사람. 그 장면은 영화가 아니었다. 오늘도 힘들었지. 조금요. 그래도 아버님 무릎은 편해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며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순간 나는 참지 못하고 몸을 뒤로 뺐다. 문에서 손을 떼자 문이 삐걱하며 조금 더 열렸다. 안쪽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급히 발을 돌려 방으로 도망쳤다. 땀이 등에 흥건히 흘렀고 머릿속은 하얘졌다. 내가 뭘 본 거지? 설마 진짜 아니겠지. 휴대폰을 꺼내려다 말았다. 찍을 걸 그랬나? 아니면 그냥 무시할 걸 그랬나?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잘 수 없었다. 귀에는 그녀의 웃음소리가 맴돌았다. 괜찮아요, 아버님. 무릎은 편해요. 그 말이 내 귓가에 남아 계속 날 찔렀다. 다음 날 밤 나는 일부러 거실에 머물렀다. 불도 끄지 않은 채 소파에 누워 눈을 감은 척했다. 시간이 지나고 집안은 고요해졌다. 아내는 이미 아이들 방에서 자고 있었고 그녀, 며느리는 여전히 안방에 있었다. 딸깍. 그 소리는 문이 닫히는 소리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떴다. 안방 쪽에서 은은한 불빛이 다시 새어 나왔다. 뒷도야, 어제랑 똑같아.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발소리를 죽이고 문 앞에 다가갔다. 문틈은 여전히 조금 열려 있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안마해드 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였다. 너무나 차분하고 부드럽고 낮게 떨렸다. 그래, 오늘은 허리가 좀 아프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낮았다. 그 순간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 천이 스치는 소리, 숨소리. 나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허리 뒤에 앉아 있었다. 양손으로 등을 꾹꾹 누르고 있었고 그 손놀림이 이상할 만큼 자연스러웠다. 여기가 제일 뻐근하시죠? 그래, 거기야. 조금만 더. 숨소리가 점점 깊어졌다. 그 순간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이렇게 좋아하시다니 매일 해드려야겠네요. 하하. 그럼 매일 밤 기다려야겠는걸. 나는 다시 몸을 뒤로 뺐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게 진짜 뭐지? 그들의 말투, 눈빛, 거리감 전부 너무 가까웠다. 그저 마사지일 뿐일까 하지만 왜 이토록 늦은 밤, 왜 문을 닫고 왜 둘만 있는 걸까? 나는 다시 소파에 돌아와 앉았지만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장면을 보게 되었다. 매일 밤 안방 문틈 사이로 들리는 속삭임과 낮은 웃음소리. 그들은 마치 연인 같았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시간만 되면 기다리게 되었다. 오늘은 또 어떤 소리가 들릴까? 오늘은 또 무슨 말이 오갈까? 나는 이제 그들의 밤을 훔쳐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녀를 처음 본 건 결혼식 하루 전날 밤이었다. 물론 예전부터 얼굴은 익숙했지만 그날 밤의 그녀는 이상하리만큼 다른 사람 같았다. 식구들과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모두들 방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던 시간, 나는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나갔다. 그런데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소파 근처에 희미한 그림자 2개가 앉아 있었다. 처음엔 누군지 몰랐다. 하지만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었다.
내일이면 진짜 며느리가 되네요. 그녀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무언가를 억누르는 듯 떨려 있었다. 그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는 아버지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림자 속으로 숨었다. 그 순간 들리는 그녀의 말. 근데 아버님 후회 안 하세요. 나는 숨을 삼켰다. 무슨 후회. 이대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괜찮으시겠어요. 그녀의 말투는 무겁고 뭔가 절박했다.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었다. 고요함이 길어질수록 내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우린 이미 선택했잖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이제 아무 일도 없던 거야. 넌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이고 나는 그냥 장인어른일 뿐이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숨. 아주 길고 깊은 한숨. 알겠어요. 내일부터는 그날 밤 일도 이 마음도 전부 잊을게요. 그녀의 말에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그 순간을 기억했다. 2달 전 갑작스럽게 집에 들어왔던 어느 밤 그녀와 아버지가 같은 차에서 내리는 걸 봤다. 이 시간에 둘이 나는 의심했지만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집 근처까지 마중 나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는 늦게까지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그 장면이 지금 와서야 선명하게 떠오른다. 나는 거실의 불빛을 피해서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심장은 계속 뛰었고 머릿속은 텅 비었다. 왜? 나는 몰랐을까? 아니 정말 몰랐던 걸까? 결혼 전날 밤의 속삭임. 그녀의 떨리는 음성. 아버지의 조용한 한숨. 모든 퍼즐이 그제서야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내 아버지였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모든 걸 모른 척하고 싶었다. 결혼식이 내일이었다. 이미 손님은 도착했고 음식도 준비됐고 청첩장은 다 돌려줬고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선택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그저 잠이 든 척. 하지만 그날 밤 내 꿈에는 그녀의 속삭임이 반복되었다. 후회 안 하세요. 이 마음도 전부 잊을게요.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도. 우린 이미 선택했잖니. 그 선택의 끝에서 누가 가장 잔인했을까? 그녀일까? 아버지일까? 아니면 나일까? 나는 그 질문에 지금까지도 답을 못 내리고 있다. 그 일은 우연이었다. 나는 거실에 새로 설치된 CCTV의 설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며칠 전 아이들이 장난치다 화분을 깨뜨린 일이 있었고 아내가 이젠 누가 뭘 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달아둔 것이었다. 설정 중 자동 녹화 목록이 떠올랐다. 최근 녹화 파일 밤 11시 48분 그 시간 나는 아마도 방에 있었을 것이다. 호기심에 재생 버튼을 눌렀다. 정적 속에서 거실이 화면에 펼쳐졌다. 그리고 몇 초 후 그녀가 등장했다. 그녀는 조용히 안방에서 나왔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거실을 가로질렀다. 그 뒤에는 아버지가 따라 나왔다. 뭐지? 이건 언제지? 그녀는 소파에 앉았다. 아버지는 그녀 옆에 아주 가까이 앉았다.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그녀가 말했다. 보고 싶었으니까. 아버지의 말이었다. 그 순간 그녀가 웃었다. 그 미소,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낯설도록 부드럽고 슬플 만큼 따뜻한 그 표정.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의 무릎 위로 천천히 몸을 옮겼다. 나는 숨을 멈췄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네, 남편이 앉아서 기다리느라. 그 사람은 항상 자요. 제 마음 같은 건 몰라요. 그래서 네가 여기 있잖니. 둘의 대화는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어색함 없이 익숙하게. 그녀는 아버지의 양볼을 감싸고 천천히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나는 영상을 멈췄다. 손이 떨리고 입이 마르고 머리가 아파왔다. 이게 뭐야?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CCTV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장면은 조작도 편집도 아무런 변명도 불가능했다. 나는 다시 재생을 눌렀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고 아버지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내일 또 보자꾸나.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결혼한 여자, 내 아이들의 엄마, 내 가족. 그녀는 아버지와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 순간 내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그 영상 삭제하실 건가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녀가 문틈 사이에 서 있었다. 표정도 눈물도 없었다. 오히려 담담했다. 이젠 알아버리셨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내 앞에 섰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질문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믿고 살아왔는지 모두 흔들리게 만들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숨을 들이켰지만 가슴은 답답하고 마른 목까지 차올랐다. 당신이 보고 싶은 만큼은 보여드렸네요. 그녀는 내 옆으로 와서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다. CCTV 속 그녀가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웃고 있었다. 이 영상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조용히 가방 속에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만약 당신이 무슨 짓을 하면 세상은 진실을 알게 되겠죠. 협박하는 거야. 지금 내가 낮게 물었다. 아니요, 거래예요. 그녀는 의외로 담담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요. 결혼도 내 의지가 아니었고. 그럼 왜 결혼했어? 왜 우리 애 낳고? 왜 우리 가족처럼 굴었어? 내가 터뜨렸다. 소리가 점점 커졌고 숨도 헐떡였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이 약속했거든요. 뭐 우리 결혼하면 사업자금 줄 거라고. 엄마 병원비도 해결해 주겠다고.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의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었고 나는 몰랐다. 결혼 직전 그녀는 자주 병원에 갔다. 아버지는 그 병원의 이사장이었다. 말도 안 돼. 나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녀는 한 발 다가왔다. 당신 아버지는 내게 돈을 줬고 조건을 달았어요. 조건. 그 사람 곁에 있어달라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너 지금 무슨 소릴? 사랑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냥 의무였어요. 감사한 빛 동정.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게 익숙해졌어요. 그녀는 마침내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난 아버님이 편했어요. 말이 통하고 눈빛 하나로 위로받고 당신은 늘 바빴고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나는 말을 잃었다. 몸이 떨리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래서 당신은 내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야.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난 지금도 누굴 사랑하는지 몰라요. 다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뭔데? 당신보다 아버님이 나를 더 이해해 줬다는 거.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아버지였다. 조용히 천천히 들어와 우리를 바라봤다. 다 말했니?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나를 향해 걸어왔다. 내 앞에 멈춰 섰다. 이제 나도 말할게. 그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었고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그날 밤 그 아이의 엄마가 세상을 떠난 날 나는 처음으로 그녀를 안아줬다. 뭐라고? 울고 있었어. 병실 앞에서 혼자서. 그래서 그냥 안아줬을 뿐인데 그녀가 떨어지지 않았어. 나는 두 귀를 막고 싶었다. 아버지의 입술이 움직이는 게 끔찍했다. 그날부터였어. 서로 기대기 시작한 건. 나는 소리를 질렀다. 멈춰, 그만해, 제발.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한텐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사랑의 형태가 다를 뿐이다. 그 말은 내 심장을 찢어놓았다. 그날 이후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집안은 조용했고 식탁 위엔 말없는 식사가 이어졌다. 그녀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었고 아버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신문을 펼쳐 들었다. 하지만 나만 그 둘의 숨소리마저 예민하게 듣고 있었다. 아빠, 엄마 오늘 또 늦어. 아이의 말에 그녀가 웃었다.
오늘은 일찍 끝낼게.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 평범한 일상이 이젠 견딜 수 없이 거슬렸다. 밤이 되면 나는 거실로 피신했다. 잠도 오지 않았고 머릿속엔 CCTV 속 장면이 반복됐다. 그녀가 내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웃고 있던 모습, 너무 편해요. 아버님 무릎은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의 속삭임, 아버지의 숨소리, 그 모든 게 고막에 새겨진 것 같았다. 나는 결국 과거의 흔적을 뒤지기 시작했다. 결혼 전 그녀의 메시지, 아버지의 통화 기록, 심지어 병원 예약 내역까지, 그리고 그 파일 하나를 찾았다. 미등록 녹취, 1년 전 손이 떨리며 클릭했다.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아버님 괜찮다. 아무도 몰라. 그건 우리 둘만의 약속이니까. 그 한마디에 나는 숨이 멎었다. 1년 전. 결혼조차 정해지기 전. 그들은 이미 어떤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다. 나는 파일을 닫고 컴퓨터를 껐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말했다. 대체 언제부터였어? 그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너보다 먼저였다. 뭐, 그 아이 너랑 결혼하기 전부터 내 옆에 있었어.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넌 그저 좋은 사람이었을 뿐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순한 아이.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럼 결혼은 뭐였는데? 우리 가정은 뭐였냐고? 형식. 아버지는 냉정했다. 그리고 너도 알게 됐으니 이제는 지켜야 할 게 없어졌지. 그 말은 나를 무너뜨렸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차를 몰고 밤새도록 달렸다. 도착한 곳은 그녀의 친정이었다. 집은 비어 있었고 문에는 임대문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다. 나는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모든 게 거짓이었다. 사랑도 눈물도 아이들 앞에서의 따뜻함조차도. 하지만 가장 비참했던 건 그녀가 나에게 한 번도 사랑해요 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았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여름비치고는 차가웠고 하늘은 낮부터 어두웠다.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가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비가 심해져서 잠시 정류장에 차를 세우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곧 도착해.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녀는 조용했다. 몇 초간 아무 말이 없던 끝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이 넘어지셨어. 뭐 욕실에서 미끄러지셨어. 지금 구급차 불렀고 병원으로 가고 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급히 아이들을 친척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복도 끝 수술실 불빛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거기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알던 모습과 달랐다. 두 손은 벌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랬으며 눈은 진심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내가 가까이 가자 그녀가 나를 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내 품에 안겼다. 무서워. 그 사람 아무 말도 안 했어. 눈도 안 떴고 처음이었다. 그녀가 내 품 안에서 진짜로 우는 모습을 본 건 그 눈물은 위선도 계산도 아니었다. 그건 두려움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한 손으로 눈물을 닦아줬다. 그 순간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현재 의식은 없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회복까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녀는 무너져 주저앉았다. 나는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잠시 후 우리는 병실에 들어갔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창백한 얼굴로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작게 입을 열었다. 이 사람 이제 내 말도 못 듣겠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입술에 가져갔다. 아버님, 아니 이젠 뭐라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발 눈 좀 떠봐요. 이렇게 끝내면 나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작게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눈물이 하나둘 남자의 손등에 떨어지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너무 낯설었다. 그토록 가까웠지만 결국 나는 그녀의 진짜 얼굴을 지금에서야 본 것 같았다. 차가운 병실, 차가운 무릎 위, 그리고 그 위에서 처음으로 진짜로 울고 있는 그녀. 나는 묘하게 처음으로 그녀를 불쌍하다고 느꼈다. 한 달 뒤 아버지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병원 측은 인공호흡기 유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나는 그저 서류에 서명했고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병원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병실에서 한참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새벽이 다 되어 마침내 문이 열렸다. 그녀는 검은 외투를 입고 나왔다. 표정은 차분했고 눈물도 말라 있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 말. 지금 네가 할 말이야.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아버님은 나한테 처음으로 따뜻했던 어른이었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 나갔다. 문 앞에 서서 한번 돌아봤다. 당신도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줘서 고마웠어요. 그녀는 그렇게 떠났다. 나는 멍하니 남겨졌다. 그 후로 나는 아이들과만 살았다. 아버지의 방은 비워졌고 그녀의 흔적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우연히 책장 사이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표지는 낡았고 속지에는 그녀의 글씨가 있었다. 무릎 위에서 느꼈던 평온함. 그건 사랑이 아니라 도망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에게 나는 무엇이었을까? 아버지에게 나는 어떤 아들이었을까? 이 모든 질문들은 아직도 내 안에서 살아있다. 그리고 지금도 늦은 밤이 되면 그 장면이 떠오른다. 무릎 위에 앉은 그녀. 그녀의 손. 그녀의 미소. 그녀의 눈빛. 그리고 마지막 밤. 내가 본 건 사랑이었을까? 불행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누군가의 외로움이었을까? 그 시아버지는 틀렸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틀렸던 걸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정을 남겨주세요.